일단 경기지사에 어제 김은혜 그 당선인 대변인이 대변인 그만두고 경기지사 나가겠다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하셨고 내일 선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윤핵관 또 누가 있죠? 아 김태흠 김태흠 의원님. 의원은 윤핵관은 아니고 원래 친박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윤핵관에게 이제 기대는 분. 아주 내막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분도 윤석열 당선자가 원래는 원내대표 선거 준비하시다가 충남지사 나가라고 해서 충남지사로 턴하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화 안 했다. 네, 아유, 알죠. 당선인이 그런 거에 개입하냐.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기사가 한 이틀 동안 있었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김태흠에게 전화해가지고 충남지사 나가라고 했다라는 기사를 이틀 동안 아무도 제지하지 인수위나 않고 있다가 뭐 대변인실에서 전혀 네. 부인을 안 했거든요. 그럼 맞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이기 장관 뭐 시켜줄게. 그랬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권성동 후보를 원내대표로 딱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권성동 의원이 생각보다 초선 의원들한테 네. 별 인기가 없대요. 그래서 사전 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권성동 의원 당선이 약간 좀 불확실해서 위험해서 김태흠 의원을 좀 정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조혜진은 정리했어요? 고기 좀 주세요. 충남지사로 더. 한 점만 더. 너무 맛있어요. 고기 드실 동안 윤핵관들이 이렇게 당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요즘 참 말하기 곤란한데 네. 그러니까 정치 발전 도상에 놓고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건 내 사정이 아니니까 네, 국민의힘 남의 잘 돌아가는 당선이니까. 걸로 생각해 보면 네. 저렇게 하는 게 빨리 망하니까 저게 더 아, 좋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니 너무 하잖아요. 원내대표도 너 충남 나가 뭐 이렇게 밀어버리고 네. 근데 나가란다고 다들 되게 좋게 나가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정권 초잖아요. 그리고 검찰 권력이 옆에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러고 경기도도 유승민 경기도 올라와? 안 돼. 나가. 등판에. 이렇게 된 거죠. 네. 예,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김은혜 의원이 본인의 의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대변인 뽑힐 때부터 그러면 경기도지사 출마는 포기냐라고 그때 이미 한 바퀴 돌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한 달 하고 나서 당선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까워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 동네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특히 저렇게 당선자, 국회의원 이런 급에 있으면 그 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위화되다고 뭐라고 특히 자기 신상과 관련돼서는 말을 못 합니다. 저거는 100% 위에서 내려온 거고 뭐 윤석열 당선자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따져볼 문제인데 전부 100% 인가하에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인. 맞아요? 인가가 아니라 용인. 뭘 용이냐 미른 거지. 인가랑 용인이랑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인가는 그래? 너 나가 이거고 용인은 저 나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열심히 해봐 이거죠. 아 그래요? 아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후보가- 갑자기 그러면 한 달 전에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대변인 하다가 뛰쳐나가는 거 그냥 용인한다고요? 아이, 그럼 원래부터 장교, 경기지사 장교님, 나갈 생각이 아무리 있었던 그래도 거예요? 동네 도의가 원래부터? 있지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그러면은 김은혜 전 대변인은 원래부터 경기지사 나갈 생각이 있었던 의지가 거예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사실 그분이 단순히 꿈이 경기도지사 하는 거 꿈이 아니고 본인은 대통령 꿈이 있어요. 봐보세요. 어제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한다고 하면서 철의 여인 얘기했잖아요. 네. 철의 여인 대처 영국 수상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출마하면은 아주 뭐 본인으로서는 손해 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체급이 올라가고 본인은 그냥 뭐 지도라도 배지 달고 이기면은 경기도지사 가서 다음번 대선 출마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선에서 지면 배지를 유지하지만 경선에서 이겨서 경기지사 나갔는데 민주당 후보한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힘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드시고. 근데 제가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더 높게 나와요. 지금 제가 높아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에서 3일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물은 결과
유승민 전 의원 31.4%, 김은혜 의원은 11.8%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세한 이거는-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시 봐야 되는 게 네. 이때는 김은혜 의원이 저 경기도지사 출마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출마 선언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어제 출마 선언했으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진짜 김은혜의 지지율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강용석 의원이 이제 복당이 불허가 됐으니까 강용석한테 지지표가 김은혜 의원한테도 좀 가서 네. 20은 못 넘겠지만 네. 어쨌든 상당히 이거보다는 많이 올라갈 거다. 20에 근접하는 내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은혜 의원 지지율 좀 올라갈까요? 저는 속꼬리 먹는데 허브맛 솔트를 갖다 놓는 걸 지금 맞거든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냥 소금에 후추를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동네는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될지 생각도 못했거든요. 답답하고요. 질문은 뭐라고요? 김은혜 의원 지지율 올라갈까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뭐 대구에 있다 왜 갑자기 경기도야? 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 미래가 있어? 얼마 전까지 은퇴 생각하던 사람 아니야? 네. 이런 것이고요. 그래도 대선 주자였는데. 졌잖아요. 경선 주자. 네. 금메달을 못 땄으면 끝이에요. 다음 경기 은퇴할 선수 같은 사람한테 후원을 하는 스폰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은 그에 비해서 앞으로 4년 동안은 최소한 그 4년 동안은 윤석열 당선자와 함께 갈 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정을 책임졌을 때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을 것이다라는 도민들의 약간 판단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면 나쁘진 않을 거고 그럼 경선에서 약간 그 안에서 경선에서의 네. 격렬하게 붙는 것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한편으로는 바라죠. 재밌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지사 선거가 그러니까 대선 연장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가장 격전지니까. 근데 또 이게 이쪽만 붐이 또 일 것 같아요.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재밌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이쪽은 사실은 김동연 대표가 지지율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재밌을 만한 지점이 없어서 안민석 의원이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민석 의원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어떤 힘내십시오, 안민석 의원. 어떤 재평가요? 네? 아니 경기도지사 깜으로 네. 안민석 의원도 괜찮다. 최순실 300조, 박정희 500조 이거 찾아와야죠. 경기도지사 만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염태영 후보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생각하기 근데 때문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꽤 지지율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수원시가 지금 성남시보다 더 크기도 하고 해서 전 뭐 염태영 후보도 처음부터 나가 떨어질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인지도가 너무 없어.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 안민석, 염동현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은 뭐 한 자리 숫자 나오던데 염동현 의원이 좀 염태영. 아까워요. 염태영 맞아. 염태영 의원이 아까운 게 뭐냐면 되게 행정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아니 안 나오려고 아까워요. 잘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경 내지 말아요. 고기 고졌으니까 이제 그만 해요. 예. 참을게요. 네. 참으래요. 끝이에요? 네. 아, 참으라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참는다고. 둘 다 참으시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김은혜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할까요? 뭐 어느 쪽이든 불리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의원은 정치 경력이 짧고 그러니까 네. 대중에게 다가가는 능력은 있겠지만 경기도라는 도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당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유승민 후보 말 그대로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이라 네. 수도권에서 무슨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냐 뭐 이런 그림이 아직 그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경기도에서 좀 있었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두 후보 중 누가 더 낫고 불리하고는 없을 거라고 그건 봅니다. 억지죠. 왜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를 출마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국적인 여러 가지 정책 공약, 비전에 대해서 딱 머릿속에 있지. 네. 당신은 대구에서 국회의원 했으니까 경기도에서 잘 모를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지. 나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잘할 주장하고 것이다. 유승민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싸우는 거죠. 뭐. 근데 되게
또 참으시려고요? 네, 네. 고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제가 더 구워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을 세우기 좋다, 민주당 입장에서. 왜냐면은 이제 윤핵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을 세워가지고 뭐 경기도에서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경기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나 아니면 이제 대장동 저격수였잖아요. 김은혜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격할 만한 거리가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각을 세울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대하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중도에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한 좀 여태까지 계속 국민의힘 계열에 지지했던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네. 좀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표, 빠지는 표가 비슷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랑은 상관없이 여론조사는 강제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방자치선거는 하고 싶은 사람만 투표를 합니다. 투표율이 50% 언저리인데요. 네. 중도 장악력으로 놓고 보면 유승민 의원 뛰어나죠. 그런데 지지 세력에서 장악력이 유은혜 의원 혹은 김은혜 의원 이은혜 장관님은 김은혜 의원 혹은 윤석열 후보만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선거라는 조직동원의 컨셉까지 끼고 보면 유승민 후보가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흥미진진하게 그 국민의힘의 경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민주당이 한 방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 경선 네. 요렇게 뭐 나오는 저쪽은 이런 분들이 뭐 김동연, 그 다음에 안민석, 네. 염태영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것보다 유승민 대권 후보, 그 다음에 김은혜 의원,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 재밌잖아요, 엄청. 사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후보가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 저 얘기가 맞는데 네. 지금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고요. 네. 그때가 국민의힘 새로운 경선을 딱 시작할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한 2달 있으면 시작하겠죠. 네. 그리고 후보가 만들어지면 2027년에 대선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권 3년 차쯤 되면 당연히 레임덕이 올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취임덕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의 홍준표, 서울의 오세훈, 경기도의 유승민 네. 이렇게 강력한 대권 주자를 광역에다 3명을 놔두고 전국 운영을 하면요. 2025년쯤 되면 시장들 그다음에 도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사퇴하는 게 아니라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 이거.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권 재창출의 뉘앙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들이받을 거거든요. 후보자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그 미션이 지금 윤핵관한테 있는 것이고. 너무 그래서 많은 사람을 키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선의의 약속 대련이 아니고요. UFC예요. 그리고 룰도 없어요. 그냥 세팅 올라가면 바로 정말 볼만할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전제 조건이 2015년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을 해가지고 폭락은 이미 했으니까 더 할 것도 없어요. 뭐 아니 오늘 봐봐요 55% 나왔어 기대 수치가 55가 그래요? 높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어쩌습니다. 40몇 프로보다 그러시죠. 높잖아요. 예, 그러시죠. 55% 55 좋네. 면 좋아요. 55%면 모든 선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시죠. 괜찮은 수치다. 화이팅. 레임덕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못할 것이다, 지지율 낮을 것이다, 그래서 차별화할 것이다 그건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잘해가지고 기대보다 잘하네. 그래가지고 지지율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하게 되면은 차별화하기는 어렵죠. 저는 이제 그 장 교수님처럼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 이렇게 그 본인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드럼통 들어가기 싫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참 믿을 수가 없고요. 모든 정권의 지지율은 글라이더입니다. 무동력이죠. 한번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내려가는데 솜씨 좋게 바람을 타서 잠깐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어쨌거나 슬슬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인데 50에서 시작하면요. 이미 50에서 시작했잖아요. 이건 뭐 이거 갑자기 막 내후년에 80으로 올라가겠어요? 제가 80 올라간다 안 했고 그렇게 지지율을 계속 좀 유지하는 어려운 일을 윤석열 당선인은 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 속의 대통령, 친근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장성철 교수 기대해 보자고 기대해. 주먹만 쥐면 비꼬는 얘기예요. 비꼬는 얘기. 아니 기대해 보자고요 진짜. 지금 한 달 됐잖아. 좀 기대해 주세요 제발. 예? 네. 반체제 인사 같아. 제가 그 예전에 반체제 인사였던 적이 있는데 나이 먹고 가족 생기고 집도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국민의힘 넘어오라고 말씀하신 국회의원이 있어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아, 진짜요? 예. 누구였더라? 내가 있어요. 들어 방송에서? 아니 방송 마이크 꺼지니까 네. 우리 김 소장 같은 분이 우리 당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면전에서 욕을 하려다가 네. 되게 침착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인데? 현직이었어요. 현직이었나? 그리고 지금 또 시끄러운 분이 한동훈 검사장인데 결국 이제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 뭐라고 했죠? 증거가 없다. 네. 입증할 증거가 없다.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 이게 보니까 아이폰 이제 비번을 풀지 못하여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이폰 비밀번호?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22개월 동안 사건을 좀 눈치 보면서 뭉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한동훈 검사장 눈치도 본 것 같고 현 정권의 눈치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대선 결과도 좀 눈치 본 것 같다. 그래서 삼각 눈치 보기의 결과물이 결국엔 이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도저히 풀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서 무혐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검찰이 할 얘기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거의 모든 범죄자들 다 아이폰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말이 지금 되냐고. 아이폰이세요? 저는 아이폰입니다. 네. 아이폰이세요? 네. 저만 털리겠네요. 아니, 기자분들은 이제 녹음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건데. 녹음하세요? 그럼요. 녹음기 기능 다 쓰죠. 왜요? 지금은 녹화를 하고 있구나. 조심하세요. 네. 저는 그냥 잘못했다고 봐요, 이것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려면 진작에 했었어야지. 자, 아이폰에 20자리 비밀번호를 걸어 놓았는데 아이폰은 6자리, 4자리 숫자 말고 무한대로 조합을 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막 20개도 가능하고. 20개를 넘게 가능한데 네. 아, 그래?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알파벳이 26자죠. 네. 소문자 대문자 하면 52자죠. 거기다 1부터 0까지 10개죠. 62죠.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기호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80개 정도 되거든요.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0인데 이렇게 20자리잖아요. 80에 20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천문학적으로 셀 수 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검찰도 전 법무부도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지금 현재 기술로서 아이폰 11 그리고 또 OS 빌더 버전이 있거든요. 네. 그 버전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검찰은 단지 못 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가면 풀 수 있다던데 아니 뭐 푸는 방법이 있다던데라고 계속 아니 뭐 실제로 그 알려주는 거고. 우회해서 푸는 방법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보안 회사이긴 하고요. 네. 이런 논쟁을 법무부는 한번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걸 못한 거는 큰 실수죠.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앞으로 중책을 맡을까요? 맞겠죠. 당선인께서 뭐 중앙지검장 왜 못하냐, 독립투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우대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불기소. 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의심은 되지만 어쨌든 증거가 없으니 이거는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야, 씨, 검찰 너무 뭐 이렇게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지가 않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무혐의 하자고 수사검사들이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그것을 뭉갠 이 문재인 대통령 측 검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거꾸로 보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사건의 원래 시작은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이 자기 배후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철 씨를 협박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한동훈과 이동재 간에 그런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기자와 검사 사이에서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서로의 정보라든지 말 한마디를 놓고 거래하는 사이 아닙니까? 네. 근데 이동재 씨는 이 사건이 터질 것을 알고 본인의 핸드폰 2대를 유기해버렸고 회사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술진을 불러서 하드를 교체한 다음에 디가우징까지 해버렸어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증거 인멸을 했죠. 근데 뭐 그것도 무혐의 나왔죠. 본인 증거 인멸이기 본인 증거는 인멸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어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한동훈 검사 핸드폰 하나였는데 비밀번호가 뭔가요?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준다니까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2년 동안 해보고는 아우 안 풀리네요. 그럼 무혐의하시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평소 같았으면 검사들이 다른 압박의 수단을 찾아냈겠죠. 네. 하지만 이 경우에만 깔끔하게 적용을 하지 않는 전례를 남긴 것이고 네. 앞으로 특히 일반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렇게 저항 못할 텐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례 이 예를 그대로 인용해서 똑같은 짓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권 눈치를 본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풀어줘서 이분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거다? 이건 이제 소극적인 태업을 했다라고 봐야지 한동훈을 무죄로 만들어주고 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아유 안 풀리는 걸 어떻게 해요라고 안 풀리면 한동훈을 통해서 어떻게 풀 방법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동훈을 그냥 놔둔 거 아닙니까? 아유 선배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2년 동안 아이고 안 풀리네요 말하는 게 너무 좀 꼴사나운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 우리가 네. 검찰 인사에서 눈여겨볼 게 이번에 실질적으로 좀 수사했던 사람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던 검사들이 어디로 이제 임명받는지도 한번 지켜봐야죠. 한동훈 검사도 전 당장 안 올라갈 거다 예전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갈 것 같아요. 요즘 윤석열 당선자 하는 거 보면 뭐 어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수원지검장. 하고 싶은 거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수원지검장. 저도 수원지검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도 다 총괄하고 잔인하게 삼성도 걸려 있고 뭐 아 그러면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인하게 조사할 거. 와 그러면은 수원시청 아니 저기 성남시청 탈탈 털고 경기도 뭐 법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할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분노하는지를 꼭 보고 싶으면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한동훈 검사장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하면 그런데 한동훈 검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상임고문이나 문재인 대통령 직접 노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아 정치 보복 논란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을 때릴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전 뜬금없는데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뭐 하여튼 그런 종류의 국가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기관이 얼마나 기강이 무너진 채로 운영됐는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옆에부터 지지대를 부셔가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혀갈 거라서요. 선관위는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기 때문에 꽤 오래 명분이 할 있죠. 겁니다. 네. 꽤 오래 네. 할 것이고 지켜볼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1년 3개월 남았죠.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만큼 남았거든요. 거기 이후에 또 2차 복수전이 좀 길게 보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쪽은 안 건들 것 같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고문에게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니까. 대장동 건을 이슈로 해가지고 뭐 정진상 그때 당시 비서실장부터 네. 뭐 정책실장이죠. 소환조사해서 그 주의를 먼저 좀 탈탈 털지 않을까 생각. 이미 소환조사가 했어요. 나올 게 없는데 뭘 더 뽑아내. 형식적 소환조사 말고 실질적 소환조사를 통해서 하고 울산시장 뭐 선거 개입, 청와대 개입 사건 이거는 안 건들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수사가 이재명 상임 고문을 더 키워주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막 예를 들면 김혜경 배우자가 그 배모 씨에게 야, 저 초밥 좀 이렇게 배달 좀 시켜. 근데 실질적으로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야, 그 우리 집 앞에 거기 회의하니까 그 회의장 좀 세팅 좀 해라. 이런 문자가 발견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부부의 개입이 드러나는 정황 증거들,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실질적인 것들이 네. 나오게 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보복 수사나 이런 것들의 기미가 보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등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된 것이고 거기서 이제 투쟁을 하면서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뭐 전망도 나오던데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수순으로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요. 이재명 후보를 지금 안 건드리는 게 최상책입니다. 그냥 놔두는 편이 낫다라고 봐야 되는데 요즘 하는 걸 보니까 요즘 안 놔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지경으로 안 가 놔둘 것 있어요.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가 될 것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네. 전 정부에도 개혁한다라고 초반에 적폐청산한다고 2년 시끄럽게 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시원해한 사람도 있지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나한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그걸 또 해? 그것도 윤석열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치게 될 국민적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예. 말하다가도 잘 모르겠는 게 안 할 사람 같기도 하고 안 하지 않을 것 같다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한 대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네. 왜 안 건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사를 계속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만큼 했다고 하지만 네.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연결되는 것은 안 했다니까. 그래서 당시 공소장에다가 대통령 이름이 10몇 차례 정도 나왔다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돼 있었잖아요. 그때는 총선 때 지들이 이겨서 탄핵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망상을 할 때였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검찰이 그러면 계속 권력 눈치 보고 정치권 눈치 보고 그렇게 조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검찰이랑 권력을. 예? 문재인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검찰 개혁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